당시 국민은행 본부장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하면 장군님 말이 맞다 이야. 자기 밑에 탈북자 셋을 저기 배정받아 데리고 있는데 허우대 좋은 우리나라 은행원들은 하룻밤만 밤새 그 다음날 헤매가 근무를 못한대요. 하루만 날씨에서 야근하고 나면 다음날 제대로 출근을 못한다요. 근데 주는 배정관을 3일을 세우고도 끝도 없이 일합니다 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못 먹고 못 사니까 전쟁을 못한다. 애들이 뭐 말라서 전쟁을 못,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북한군들은 이 배합전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목표대 공격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잠수함 가지고 있죠. 50명 무장무기 태워선 공기부양정을 동해안에 60척, 서해안에 60, 12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2기를 300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 10명씩 300대면 얼마죠? 3,000명을 동시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거에 특수부대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 주요 군사시설 장악을 하고 주요 항만 봉쇄하고 주요 비행장 파괴시켜 비행기 못되게 하고 우리 예비군 동원해서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철도 봉쇄하고 파괴시키고 도시 깨서 폭파시키고 국가 주요 기관사를 파괴시켜가지고 정규작전 부대가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배합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간 산업전을 한다는 건데 북한군은 철저하게 6.25 때도 우리가 중공군에게 그렇게 고전을 했던 이유가 철저하게 야간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여러분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전개한 연합군 미군의 전력은 지금 우리 한국군 전력보다 월등히 막강한 첨단 전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썼던 모든 전력이 한반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벌써 항공모함이 있었고 전투기, 잠수함, 폭격기, 전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정찰을 하고 다 했는데도 중공군이 들어오는 걸 몰랐거든.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철저히 야간 전투를 하면서 딱 지시를 내렸더라고 보니까. 밤 9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기동하라는 거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이동해서 쳐들어가라는 거지. 아침 5시가 되기 전에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땅 파고 위에 낙엽 덮고 딱 들어놓고 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 미군 정찰기 떠면 소나무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정찰기가 주야로 떠와도 중공은 들어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여러분 이 전술이라는 게 전투라는 거는 무기체계만 첨단화되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같이 산악이고 산림이 우거진 이런 지역에서는 첨단 전력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 그 북한도 그걸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야간 산악 전투 위주로 하는데 김정일이 때 내가 사단장 할 때 지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야간 산악 전투련 부대 재편시켜 해가지고 일개 사단이 북대군이나 우리나라 10,000명이 일개 사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평시에 10,000명이 기본 일개 사단인데 5,000명 일개 사단으로 쪼개는 거야. 경량화시켜야 야간 산악 전투가 되니까. 그렇게 부대 개편해서 산악전 위주로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이 기습전이다, 속도전이다, 배합전이다, 야각 산악전이라는 4개의 전술을 택하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까지 완성시켜서 전쟁 준비를 완료해놨다는 거죠. 핵무기는 왜 만들었느냐? 핵무기는 북한은 핵무기를 안 쓰고도 우리를 무력으로 먹을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미국만 나가면 할 수 있는 준비를 나름대로 다 끝내놓은 거예요. 끝냈는데 핵무기를 왜 만드느냐? 그렇게 미국을 민족의 원수, 통일의 방해 세력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미군이 안 나간다. 미국은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쟁의 기회가 왔을 때 쳐내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는 거예요. 전쟁 기회는 언제냐? 중동이라든지
세계 다른 곳에서 전쟁이 나서 미국의 주 전력이 그렇게 쏟아졌을 때 쳐내려 가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로 중동전 우리가 있죠?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진짜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주 전력이 옮겨가야 될 상황이 오면 여기 도발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조선 인민들이 인민군을 오라고 폭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해방군 오라고 요청할 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여러분들 앞에서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불 지르고 하면 안 된다. 앉아라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불을 못 참고 순간적으로 불 지르고 난리를 치고 죽고 하면은 이놈들이 거기 굴복해서 물러서겠어요? 바로 맞불 지르면서 불바다 된다고요. 전체가. 그러면 바로 북한은 내려옵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고 여러분들 보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앉으라고 그날 고래고래 감을 질렀던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날 따라주셔서 5번만 돌아가셨지만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안 나갔더라면 아마 많은 분이 돌아갔을 거고 그 소요 사태가 이어지면서 어떤 사태로 벌어졌을지 그건 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촛불 기세 등등한 놈들이 그냥 물러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돼서 감옥소 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혼란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수습해서 자유대한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걔들은 호기로 생각하고 연결작전해서 바로 한반도 적화가 되었다. 나는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막은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날 내가 책임자는 아니지만 사회자를 비롯해서 그 단상에 있는 놈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돌격을 시켜주고 할 때 육사 선배라고 한 놈 보고도 이 친구가 나와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거라고 이런 호소하게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하면서 내가 그대로 마이크를 빼떨어서 뒤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손상된 마이크를 내가 빼떨어서 수습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혼란 이어서 북한 남침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내가 그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제 경제 파탄이 와가지고 경제 파탄이 와서 정말 우리 내부에 또 막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을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남침에서 내려올 때 미국이 또 정원 전력을 넣어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미군, 괌미군,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주일미군과 괌까지 가는 건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미 본토까지 가는 것을 만들어서 실험 단계에 있는데 딱 기회가 왔을 때 선전포고로 내려가면서 미국 보고는 이제 우리 민족해방전쟁하러 내려가는데 또다시 너희들 개업하면은 주일미군, 괌미군에 대한 핵공격을 하겠다. 오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걸 뭐를 이용하냐면 바로 대미 협상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핵 포기하고 미국 본토는 미사일 포기할 테니 종전선언하고 우리하고 수교해서 하자 이거예요. 자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유엔 정전 체제 하야입니다. 유엔사 체제 휴전 체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내부에 어떤 혼란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해방군을 요청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공격을 해올 때는 민족 내부에 대한 남조선에 대한 해방전쟁하러 내려가는 성격이 아니라 유엔군 전 세계를 유엔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도 김정은이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종전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종전선언하면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남북한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전쟁은 남북한의
내부 내전이 되는 겁니다. 내전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유엔에서 손들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 왜 종전선언하고 평화선언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리 하면 남북한에 평화스럽게 잘 사니까 하지, 왜 그거를 안 해가지고 남북한에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하는 저 수꼴동 허평하니 저런 게 통장군이 어떻게 별다르냐 이래야 막 유튜브에다 대고. 내가 이거 어디 인터뷰하고 나면요, 뭐 거의 90%는 참 동감이다, 뭐 야 희망이다, 대한민국 저런 장군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가 지켜주는 이런 다는 분이 많지만 꼭 10%는 저 돌대가리 저런 놈이 어떻게 별세계나 달고 기무사는 저런 놈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저 동별 동장군 막 별욕을 다 달아요. 저는 아니까 내 자식아 더 들었다 이만 너는 빨개 이 자식아. 아 그럼 니 바보 멍청이니까 뭐 니가 듣는 놈 내가 무시한 거네. 절대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사항을 우리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태극기가 성조기 들고 광교에서 싸워서 우리가 막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것만 막으면요 북한의 핵무기를 100발을 가지고도 관계없어요. 왜? 미국의 핵 전력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가는 이 시스템이 존재한 한은 북한한테 절대로 전면 공격할 수도 없고 유엔사가 유지되는 한은 할 수가 없고 공격 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떠같이 일어나서 영원의 물결처럼 점차 더 늘어나면은 미국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통일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이 크게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3대 전략, 북한 내 혁명 기지와 대한민국 남조선 내 혁명 역량 강화, 세계 혁명 역량 강화인데 이거는 거의 70% 성공을 한 단계에 와 있다. 이제 30% 남은 거예요. 무력적과 통일을 위해서 미국만 나가면 일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군사 준비 훈련 다 끝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지속 능력,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 없이 전쟁을 얼마나 하는 게 목표였냐면 처음에 6개월 하는 게 목표였어요. 단기 속전속결을 하되 최소한 6개월간은 외부의 지원 없이 전투할 수 있는 수리 부속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식량을 확보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92년도 1차 핵위기가 왔을 때 내가 1군단 정보 참모를 하고 있는데 김일성이가 지시를 하더라고. 외부 지원 없이 얼마나 전쟁을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보고하라니까 3개월에 걸쳐서 싹 조사해 보고하는데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김정일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만을 굶어 죽이면서도 그 비축 식량을 꺼내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1군단 정보참을 끝나고 2군의 연대장 끝나고 2군 사령부의 정보 수집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함경도 어느 고을에서 안흥내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첩보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안흥내들이 인민위원회를 급습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책임자들을 멱살을 잡고 죽어가는 내 남편 살려내라, 썩어가는 굴량미 저 풀에서 먹여서 죽어가는 내 남편 살려내라고 안흥나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남정네들은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싸울 생각은 못하고 방 안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들어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여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난동을 부리는 첩보를 내가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하구나. 남자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다 챙겨야 되는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앉아 죽어도 가족을 피해를 입힐 일은 안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열받으면 바로 공격하죠. 일제시대 때 내가 어느 영화의 한 장면 보니까 정신대 처녀들을 막 일본 순사들하고 그 조선 한국 앞제비 놈들이 해서 처녀들을 막 잡아가니까 남자들은 너트남 밑에 모여 담배대를 물고 한숨을 담배를 툭툭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데 여자들이 그냥 일어나서 일본 순사한테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딸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더라고. 참 지금도 우리 태극기도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뛰어나. 어쨌든 그런 난리를 쳐도 김정일이는 식량을 안 꺼내는데 김정은이 이 친구는 그 식량을 꺼내 먹였어요. 그래서 야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낫다 하는 칭송을 한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다 채워서 누가 채워줬겠어요? 이 정권에서 채워줬어요. 근데 식량은 문재인 정권에만 준 게 아닙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연 40만 톤 이상씩 다 줬어요. 식량 다 줬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랬다. 무력으로 먹기 위해서 전쟁 준비 얘기했죠. 속전속결의 목표고 이를 위해서 기습전, 속도전, 배합전, 야간산업전 한다. 핵무기는 유사시 한반도 미정원전을 차단시키고 우리를 먹기 위한 수단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핵무기를 포기 조건으로 미국하고 수교해서 평화체제로 휴전체제에서 유엔사를 해체시키고 우리를 먹기 위해서 협상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북한의 대납 적화 전략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지금 우리를 지키는 게 급선무예요. 지키는 게 급선무다. 지키는데 뭘 지키는 거냐? 문재인 연방제 통일 기도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거나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4개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즉을 합법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하게 되면 다음 국회 개원선 가반수 확보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연방제 개헌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개 법안 조지 투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오늘 뉴스 보니 국회 정상화 한다고 조금 쇼하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좋다. 들어가서 싸워서 저 법을 조지시켜달라. 조지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합법적인 연방의 경찰대 포기 못합니다. 이번에 김문봉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훈장 주는 것은 불가하고 안 하겠다 하고 선언한 것도 전술적인 약간의 후퇴지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피 적추 앞이야. 적퇴 아타. 적이 물러나면 공개하고 적이 공격이 되면 일단 물러서라는 것이야. 간족이 만족이 전술이. 적이 강하게 힘이 셀 때는 물러나가라. 적이 약하면 약점을 물고 쳐들어가라는. 저는 철저하게 어떤 전술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저 김문봉이 선언 하나 물러섰다고 해서 아 문재인이 태도 바꾸고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러면 큰 착오입니다. 절대로 걔들이 그 목표는 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법안을 차단을 시켜야 되고 시키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못 만들고 저쪽에서 개헌선 확보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개헌해서 갈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어떻게든 이번에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조은진 대표도
그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애국국민 집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 그것만 딱 확보가 되면은 내년 총선 전에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상당한 정치 세력이 모여서 정치 재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지금처럼 아직도 민미하게 목숨 걸고 과함은 치고 결기는 있지만 세력이 미약하면은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통합하거나 연대 안 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 조건을 얘기를 했죠. 좋다. 탄핵이 잘못됐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 탄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몇 놈은 쳐내라. 그러면 우리가 조건 없이 들어가서 하나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거 여러분 확고하게 신중하고 누구하고 인터뷰하든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우리를 분당 세력으로 몰고 대한애국당 때문에 통합이 안 돼서 쟤들한테 선거에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 분란 세력 아니다. 우리는 통합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그 조건이 딱 두 가지 있다. 사과하라. 탄핵이 잘못돼서 저놈들이 집권했지 않느냐. 저놈이 집권함으로써 나라 꼬라지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 이 꼴이 된 근본 원인이 탄핵에서 온 거다. 근데 그 탄핵을 종북 좌파 촛불놈들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자한당 저 역적 배신놈들이 가담을 하고 합세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어째 그 탄핵에 대한 사과도 없이 주모자를 드러내지도 않고도 하나로 통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해주면 우리 대한애국당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들어가서 하나로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 통합이 한교안이가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대통령과 맞아요. 근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한교안 씨가 탄핵 주도 현세를 드러내고 대국민 앞에 나와서 컨절하고, 컨절 잘하대 자식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텔레비전 나와서 컨절 딱 하고, 애국국민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고 그 당시 촛불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우리가 잠깐 피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잠깐 우리가 피한 겁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기 없는 저희들을 굳이 공문정이처럼 차라리 사과를 하라. 송문이 솔직히 얘기해서 좋다고 내가 봅니다. 겁이 났다, 촛불이 겁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 딱 하고 탄핵에 주도했던 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두드려 패든 너희들 스스로 정계 물러나라 시키고 그 두 가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보고 탄핵 합동하라면서 한교안대 가서 얘기해. 한교안이 그런 것만 만들어내면 우리도 지지한다. 그런 입장을 우리 분명히 갖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도, 연대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지지받고 의시한 지역에는 우리 대한애국당 후보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안 내고, 자유한국당이 우수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고 양쪽 당의 손해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여기는 대한애국당이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하고, 이 합의해서 중복해서 후보 안 내고 단일 후보로 내서 선거하는 그 연대입니다. 연대한 선거라도 하겠다. 안 될 때는 우리는 이런 각오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들을 더 요구하는, 우리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일부터 태극기 내리고 우리 당 애국당 해산하고 너희들 이런 상태에서 한교안이 주도를 해가지고 후보 내가지고 선거 해봐라. 태극기 탄핵이 부당하고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무너져서 분노에서 일어났던 지금 수천만의 수백만의 애국기 국민들이 흔쾌히 가서 자발적으로 그래 한교안 대통령 시키자고 투표하겠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저부터도 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 또는 연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억지로 우리 애국당을 없애도 우리 당이 없어져도 우리 너희들한테 투표를 안 간다 이 새끼들아. 이건 분명히 알아라 이거야. 요거 우리 정치적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진 그때까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에도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는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 중국하고 동맹 맺겠어요? 러시아하고 맺는 일본하고 맺어야 되겠어? 누구하고 맺어야 되겠어? 일본? 미국하고 맺어야지. 그럼 미국하고. 왜 미국이냐? 딱 이유 두 가지. 첫째, 힘이 제일 센 놈이니까. 이왕 친구 하려면 센 놈하고 해야지. 이왕 연애 하려면 인물 잘난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 뭐 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가장 강력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군사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비를 못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래요. 내가 지원할 때 사단장하고 훈련소장 할 때 아이들 뭐는 그런 얘기했어. 야 이 새끼들아, 미국을 민족의 원수라고?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우리는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나 옛날에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핸드폰, 자동차, 배 좀 만들어서 수출해서 세계 10대 경제 얻을 때는 이런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놈들아 어떤 이유로든 이 지구가 멸망할 걸 대비해서 인류를 우주의 다른 공간에 옮겨 살 준비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야. 이 새끼야, 이런 위대한 미국하고 친구는 못할 만큼 적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미래가 있겠어. 내가 그래버려. 그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미국을 지키는 놈 손들어봐. 한 놈도 안 들어. 뭐 복잡할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기왕이면은 가장 센 놈, 힘 있는 놈하고 동맹해야지. 가장 세기 때문에 미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남의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해서 속국으로 안 만듭니다. 미국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치만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 이상적인 가치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인권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민주 정치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거 요구하고 그거 같이 하자는 그 위대한 친구하고 친구가 안 되고, 중국 놈들처럼 틈만 나면은 지배하려고 그러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죠. 8호 얘기 들어봤어요? 8호? 예. 지금 시간 몇 분 됐나? 9시 반? 9시 15분. 그러면 10분 내로 끝낼게요. 더 하라고? 나도 뭐 자야지 갔어. 오늘 대프리면 다음에 할 것도 없잖아. 8호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필로 내린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춘천호가 무슨 호인데 그 호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8호로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공군이 우리가 평택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 평택까지 우리가 후퇴갑니다. 거기서 반격을 해서 이제 한강 북방에서 수도권 위에서 밀고 땡기고 막 전투를 할 때 마지막 중공군이 충계 대공세가 있었어요. 마지막 공세. 서울을 다시 점령하려고 주력을 춘천, 홍천 요 대교해가지고 이리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는 주력이 6사단, 내가 사단인데 그 6사단이 용문산 전투를 거점에서 주 방어성을 구축하고 영국군, 미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공군 일개 군단이 그 6사단의 주력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가 주 저항선인 줄 알고 주력을 거기다 타는 거야. 근데 이 6사단 장병들이 그 당시에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깎아가지고 집에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저 중공원을 못 막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머니 아버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사수하고 싸우겠습니다. 혹시 여기 죽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너무 설투하지 마십시오 하는 편지를 다 쓰고 이 철무에 결사라는 띠를 두르고 그 전투에 임한 겁니다. 여기 중공원 1개 군단이 육사들한테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퇴하는 지금 병력에 추격을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무려 약 3만 명 이상의 중공군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호수에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6.25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결전이고 마지막 전투를 거기서 한 겁니다. 파라호,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전투에 패방하고 나서 소련의 말리크가 휴전 제의를 합니다. 그 전에 미국이 휴전하자고 막 해도 이 새끼들 말도 안 듣던 놈들이 그 파라오 전투에서 중공군 1개 군대 주력이 완전히 괴멸되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바로 휴전하자고 제의 와서 휴전회담으로 들어가서 종전이 되는 결정적인 전투를 한 것이 파라오인데 이거를 이 썩을 인간들이 그래 이름을 바꿔라? 그런 놈들하고 동맹을 맺어? 일본 놈들 아무리 기술 좋고 우사하지만 우리가 그 놈들하고 동맹 맺게 생겼어? 연합은 할 수 있지. 같이 연단할 수 있지만 동맹은 아니야. 저 엉큼한 러시아 놈들하고 하겠어? 미국인 거예요. 미국. 요 신념 우리가 확실히 갖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복잡할 거 없어. 가장 센 놈이고 가장 신사적이니까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투표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투표 똑바로 해야 돼. 과거에 미 대사관에 미 성족이 막 정부에서 뱉을 놈들, 허선양 미선양 팔아먹은 놈들, 연방제 하자는 놈들, 민족 착구하는 놈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시장 구수 도시에 대통령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조댕이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민주화 투쟁한다 싸우고 이런 놈들은 이거 퇴장시켜버려야 돼. 그런 놈들을 그런 놈 다음 그런 놈의 새끼들은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선거 하나 똑바로 하면 되는데 연방제 하자는 놈들, 북한을 뭐 조건 없이 포용하자는 놈들, 김정은이가 위대하다고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태극기 성조기 들고 싸우러 강가에 나서 싸워야 되고 싸우는 사람을 계속해서 데려오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켜야 할 일. 이상입니다.